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20살의 김경아입니다. 우드카빙 수업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목공하면 좀 남성적인 작업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의 편견을 깬 섬세한 작업이 너무 매력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성이 듬뿍 담긴 우드카빙의 완성품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성 가득한 작품을 공유하며 함께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을 밴드에서 나눌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실 수업은 좀 더 촉감에 집중하며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도예 수업으로 화분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취미를 만들어 주실 김서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자기 수업을 진행할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이었나요? 요즘은 학교에서 진로나 특성 검사를 통해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고 있지만 예전 저희 세대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술이나 운동 같은 누가 봐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오늘 저와 함께할 나만의 화분 만들기를 통해 내게 숨어있는 재능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의 유래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자기의 재료인 흙으로 만든 것을 토기라 하지요. 이 토기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열이나 불에 구워 만든 것이 세라믹, 즉 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는 선사시대 부산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로 흙가래를 쌓아 올려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발달하면서 그림이나 조각 또 유약을 발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쁜 그릇들과 소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촉감과 미감에 집중하며 함께 도자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며 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받아가신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키트와 함께 집에 있는 신문지나 비닐, 물통을 작업 테이블에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다 되셨나요? 키트 상자를 열어서 상자 안에 있는 5가지 나무 도구와 스펀지, 밀대, 백자토를 꺼내주세요. 저희 키트 안에 있는 흙은 백자토인데요. 흙의 종류와 성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도예가 가능한 흙에는 청자토, 백자토, 옹기토, 분청토 등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흙의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사용할 백자토는 그릇을 만들 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흙으로 철분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구웠을 때 깨끗한 흰색을 나타내고 입자가 얇아 소성 시 가볍고 견고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백자토를 꺼내서 손으로 반죽을 합니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주물러 주시면 흙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만들었을 때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자기의 기본적인 2가지 방법으로 다육 화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코올링 작업을 통한 방법입니다. 흙을 5분의 1 정도를 떼어 동그랗게 동글려 양손으로 납작히 눌러준 후 바닥에 놓고 밀대로 밀어 화분의 밑단을 만들어 주세요. 나무칼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저는 동그라미 크기는 종이컵 윗면 사이즈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흙으로 다시 5분의 1을 떼어 동그랗게 반죽 후 손가락 사이즈만큼 가늘게 펴서 흙가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래를 만들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면서 모양을 갖추어 동글게 만들어 봅니다. 흙과 흙을 붙이는데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랍니다. 붙는 부분을 나무 주걱을 통해 스크래치를 내고 물을 바르고 붙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표면이
매끄럽게 위아래 흙을 고르게 문질러 줍니다. 위에 코일링을 반복하여 한 단 한 단 올리시며 원하는 크기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단 코일링 재단 시 남는 반죽들은 따로 남겨주세요. 화분에 발을 만들 때 사용될 거예요. 남은 흙은 뭉쳐 3개로 나누어 주세요. 흙이 매끄럽게 만들어졌다면 삼각형 모양으로 간격을 두어 밑면에 붙여주세요. 이때 연결 부분이 견고하게 붙도록 신경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물 빠진 구멍은 동그란 성형 도구를 이용하여 중앙에 뚫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 작업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흙덩어리 전체를 반죽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밀대를 사용하여 힘을 조절하면서 흙을 펴나가며 두께가 7, 8mm 정도 되도록 넓은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잘 되고 계신가요? 여기서 힘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최대한 힘을 골고루 분산하면서 살살살 밀면서 조금씩 모양을 잡아보아요. 자, 이제 흙을 재단하려 합니다. 나무칼을 이용하여 원하는 높이를 생각하며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면을 정리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긴 면이 25cm, 짧은 면이 15cm 정도 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짧은 면과 짧은 면이 만나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 시 겹치는 부분이 1cm 정도 되도록 겹쳐 주세요. 스크래치 칼을 이용하여 겹치는 부분 아랫면에 스크래치를 낸 후 물을 발라주세요. 그 후 연결을 진행할 때 손 또는 둥근 칼을 사용하여 바깥면 연결 부분을 매끄럽게 붙여줍니다. 다 하셨다면 원기둥 모형의 흙을 세워주세요. 안쪽 면을 정리할 때는 손을 원기둥 안쪽으로 넣어 중지를 이용하여 매끈하게 이음새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 시 물을 조금씩 발라가며 진행하시면 좀 더 매끄러운 마감이 가능하세요. 이제 화분발을 만들 건데요. 이 과정은 물구멍과 발이 함께 만들어지는 디자인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원기둥을 세워 손을 이용하여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눌러가며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이 화분의 발이 될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모서리 부분 중간을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눌러주며 모서리로 갈수록 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면을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설명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예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작품을 진행해 주세요. 마무리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합니다.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손으로 꾹 짜고 완성된 작품의 겉면을 정리합니다. 남은 흙을 이용해서 꽃이나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셔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밑면에 연필 모양의 나무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새겨도 되고 따로 적어 사인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만든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이나 신문지로 덮고 키트 상자에 담아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 최대한 빠른 수업 진행과 회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작품은 건조 후 1차 촉을 진행 후 유약을 바르고 1250도 이상의 열로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도자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이 어떠셨나요? 내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즐겁지 않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의 취미 어떠셨나요? 흙덩이를 조물조물 만져가며 내가 원하는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힐링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 아이들이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며 몸에 해롭다며 안 좋아했는데 촉감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며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엔 백자토로 아이들과 촉감놀이를 하며 우리만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번 수업은 도예의 특성상 빠른 수업 진행과 회수가 이루어져야 후작업이 완성도 높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수업보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번 취미 탐색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